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 2,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차트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프로시저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중간고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차트 제목,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차트를 우리 B의 15번부터 H의 29번 그 영역에다가 위치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맨 위에 이제 차트의 제목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로축이요. 세로축을 봐도 세로축의 제목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맨 밑에 우리 가로축이요. 가로축을 봐도 가로축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은 중간고사 점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은 이제 성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은 지금 성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제목들을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런 제목들을 이제 입력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중간고사 한 칸 띄고 우리 점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띄어쓰기 잘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한번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위로 이제 올라가서 차트 제목부터 넣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차트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우리 차트 위에다가 차트 제목을 넣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 차트 제목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제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해주고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면 여기다가 우리가 중간고사 한 칸 띄고 점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씨를 다 썼으면 꼭 엔터를 땅 하고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야 내가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로축의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에 우리 기본 세로요. 기본 세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생성이 됐죠. 그때 생성이 되면서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또 똑같이 여기 이제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그때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성적이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축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가로요. 해서 기본 가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축 제목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또 똑같이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해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성명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제목이다, 가로축의 제목이다, 세로축의 제목이다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줬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이 차트의 위치를 우리가 B의 15번부터 H 29번 그 영역에 이제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의 15번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조절점들이 쭉쭉쭉 붙어 있어요. 이 조절점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우리가 B의 15번 셀이요. B의 15번 셀 거기다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간 다음에 요 마지막 요 이제 조절점이요. 이 조절점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H의 29번이요. 우리 H29번까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우리 차트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위치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의 이제 위치도 전부 다 이제 다 잡아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기본 단위 요 세 가지를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이제 250으로 되어 있고 그때 우리 기본 단위가 50단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최소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이제 240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우리 기본 단위가 30, 60, 90, 120 하고 30단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이제 세로축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 이제 세로축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이렇게 이제 세로축이 선택이 됐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서식이라고 있죠.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우리 기본 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요. 최소값은 원래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면 자동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상태로 0이라고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면 얘가 이제 차트의 이제 크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이 최소값이 이제 자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곳에 0.0 이렇게 써 있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이제 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동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대값이요. 최대값을 이제 24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24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본 단위요. 기본 단위는 지금 50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이제 30으로 바꿔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기본 단위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축서시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이제 240, 그리고 30, 60, 90, 120 하고 이렇게 이제 3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그렇게 이제 기본 단위가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3차원 회전에 우리 X회전을 30도로 그리고 이제 Y회전은 20도로 그리고 직각으로 축고정 요거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3차원 회전이라고 중간에 있죠. 3차원 회전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영역 서식창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3차원 회전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처럼 3차원 회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X회전이다, Y회전이다. 이곳에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그때 우리 X회전은 30도로 해라 그랬으니까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3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Y회전은 이제 2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존에 써져 있던 거 지워버리고 2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우리 직각으로 축고정 요것도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직각으로 축고정 이곳이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X회전이다, Y회전이다, 직각으로 축고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형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계열의 간격의 깊이와 너비를 50%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세로막대 모양을 원통형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 계열 중에서 아무거나 아무 막대기나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떴죠. 그때 지금 여기서 간격의 깊이, 간격의 너비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어요. 그때 간격의 깊이와 너비를 50%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50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엔터. 그리고 간격의 너비도 50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세로박대 모양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변경시킬 수 있게 떴죠. 그때 이제 세로박대 모양을 원통형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원통형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우리가 원통형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데이터 계열 서식상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막대 모양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가로축과 레이블 그 간격을 20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로축을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축서식 창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떴죠. 그때 가로축과 레이블 간격을 이제 20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제 레이블의 간격을 이제 조정할 거죠. 해서 요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레이블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해서 요 레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축과의 간격하고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축과의 간격이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200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20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서시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우리 옆면의 영역이요. 옆면 영역을 우리 종이 가방 이 질감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옆면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벽면 있죠? 벽면을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이 벽면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옆면 서식이라고 있죠? 요 옆면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옆면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떴고요. 그때 우리는 질감으로 이제 채우기를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에서 우리 질감으로 채울 거니까 질감 채우기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감 채우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질감 채우기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그때 이제 질감이요. 질감은 우리 종이 가방으로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요 두 번째 거요.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종이 가방 그렇게 이제 떴죠. 해서 우리 종이 가방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옆면 서식 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이렇게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차트 이제 수정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와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가 똑같아야 되겠죠. 해서 요런 이제 제목도 이제 확인해주고 요런 이제 제목 우리 가로축의 제목도 이제 확인해주고 세로축도 확인하고요. 우리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림 영역 요 서식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우리 옆면 우리 질감 채운 거 있죠. 요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요런 이제 세로박대 이제 모양도 확인해주고 전부 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확인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봤더니 표 1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C의 4번부터 시작해서 G의 8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C의 4번이 요 첫 번째 7이라는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G의 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만큼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채점하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요. 그 셀 값이 양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 얘를 이제 표시해주고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음수면 공백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할 때 우리 기본 형식이죠.
우리 기본 형식이 맨 앞에 이제 양수일 때 어떻게 달라 그거 써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음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쓰는 게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우리 기본 형식이었잖아요. 요 형식대로 해서 지금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대요. 자, 요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10번에서 G의 11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G의 10번부터 시작해서 G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채점 요렇게 이제 두 글자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채점하기 고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특정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드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추를 만들 때는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삽입이요. 요거 이제 삽입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양식 컨트롤하고 위쪽에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이제 단추죠. 그래서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G의 10번부터 시작해서 G의 11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땅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랬더니 단추를 지금처럼 만들었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채점하기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채점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문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곳에 이제 매크로 기록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떴고요. 아래쪽에 봐도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짜잔하고 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졌더니 이 위쪽에는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고요. 아래쪽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그 상태에서 G의 8번까지 요만큼 영역을 우리가 범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 거기서 이제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는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곳에 형식에 지표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양수일 때 이제 동그라미 그 특수 문자를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양수일 때 동그라미 그거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 묶어주고 여기서 이제 특수 문자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가 이제 9번에 있으니까 이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요. 이렇게 해서 요 특수 문자를 표시해 달라. 양수일 때 표시해 달라.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음수일 때는 공백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 2개만 땅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양수가 들어있던 그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특수 문자가 표시가 됐고 음수가 들어있던 그런 칸들은 싹 다 이제 빈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시키는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해야 되겠죠? 해서 매크로 기록 중지할 때는 이 위에서 이 기록 중지 아이콘을 땅 하고 눌러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위쪽에서 기록 중지 클릭이요. 기록 중지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으로 다시 변경이 돼요.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단추에 이제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채점으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써져 있는 거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채점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해줘야 우리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H의 4번부터 H의 8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H의 4번부터 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결과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점수, 그 점수들이 그 셀 값이 우리 25, 25랑 만약에 똑같으면 만점, 만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달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해당하는 값 뒤에다가 이제 점을 이제 표시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는 0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을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게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H10번에서 H11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H10번에서 H11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결과로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결과 보기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단추를 우리가 일단 또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이 단추 오고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H10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11번 그 영역에다가 단추를 쭉쭉쭉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단추를 또 만들었더니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매크로 이름은 결과 보기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 보기라고 쓰고 기록만 이제 눌러주면 되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쪽에 기록 중지, 아래쪽도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뜬 거죠.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자, H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H8번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 설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사용자 지정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곳에 이제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는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자 25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다 2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셀의 값이 25랑 만약에 똑같으면 우리는 만점이라고 우리가 직접 출력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만점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래 있던 숫자 뒤에다가 점이라는 그 글자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점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0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여기 25점이 원래 들어있던 그 셀에만 지금처럼 만점이 표시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점수 뒤에 점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요. 해서 기록 중지 클릭했더니 이제 매크로가 꺼졌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 입력해 줘야 되겠죠.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결과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단추에 텍스트까지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수일 때는 요 특수문자 표시해 달라, 음수일 때는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쓴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동그라미 2번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 걸어 준 거죠. 25랑 만약에 셀 값이 25랑 똑같으면 만점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점하고 쌍따옴표를 묶어 써 준 거고, 그 외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점수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되는데,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0점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식 코드 이제 0 써준 거고요. 점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면 이 두 개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때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둘 다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그거 이제 지정한 거니까 이것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일반으로 고칠게요.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설정했던 게 싹 다 이제 해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채점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셀 포인터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결과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개의 매크로를 다 만들어 놓고 확인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도록 우리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티켓 예매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우리 티켓 예매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티켓 관리라는 그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티켓 예매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프로시저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티켓 예매라는 단추 요거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나타나고요. 그때 지금처럼 CMD 티켓 예매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티켓 예매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폼의 이름이요. 폼의 이름은 이제 우리 티켓 관리라는 그 폼이니까 폼 이름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점 쓰고 우리 쇼하고 이렇게만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티켓 관리라는 그 폼이 있다. 그 폼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자,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 해제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티켓 예매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티켓 관리라는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폼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되면 G의 4번부터 G의 7번 그 영역의 값들이 그랬어요. 우리 G의 4번부터 G의 7번 영역의 값, 그러면 지금 이곳에 영화명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이 영역의 값들이 우리 콤보 상자, 영화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자, 영화명이라는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이제 목록에 이제 추가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때 지금 우리가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해보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이 콤보 상자에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이 콤보 상자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콤보 상자에 지금 요 영화명이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일단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티켓 관리라는 폼이 지금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 나타나죠. 그러면 요 티켓 관리라는 요 폼이요. 요 폼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이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이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해서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이 유저 폼 클릭이 아니라 요 클릭을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그걸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라는 거 초기화 됐을 때 요걸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폼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콤보 상자의 이름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어서 우리 속성창을 보게 되면 속성창에 이렇게 이제 우리 이름이 나타나죠. 그때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은 그냥 영화명이라고 그냥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영화명이요. 영화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이 콤보 상자에 우리 로우 소스요. 로우 소스는 어떤 거다? 우리 G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7번 셀에 들어있는 그 영역의 값을 우리가 콤보 상자에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해놓고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요 엑셀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티켓 예매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티켓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고 그때 영화명이라는 요 콤보 상자요.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화명이 쭉쭉쭉 떴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콤보 상자의 목록이 이제 이 G의 4번부터 G의 7번 그 영역의 값들이 콤보 상자의 이제 목록에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목록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콤보 상자에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콤보 상자를 봤을 때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이곳에 써있질 않잖아요. 우리가 얘를 이제 찍어야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요 항목이 우리 파란 하늘이라는 거죠. 요 파란 하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곳에 써져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또다시 이제 우리 비주얼 베이지 되돌아가자고요. 그럼 요거 이제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우리가 콤보 상자에다가 이 영역의 값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목이 콤보 상자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그때 이제 콤보 상자의 이름은 우리 영화명이죠. 그래서 영화명이라는 그 곳의 밸류 그곳의 값을 어떤 걸로 설정해 달라. 우리 영화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우리 리스트요. 콤보 상자의 리스트들 중에서 우리 영행 영렬에 있는 그 값을 영화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영화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의 영행 영렬의 값, 그 값을 우리 영화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의 값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영화명 그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항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이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매수에 그랬습니다. 매수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매수에서 스핀 단추가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단추를 보고 얘기하죠. 이 단추를 이제 눌렀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증감되는 그 숫자가 매수라는 곳에 표시가 되게 하래요. 매수라는 곳이 지금 요 텍스트 상자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요 텍스트 상자에 얘를 증감 단추를 이제 누를 때마다 그 매수가 이제 표시되게 하고 그리고 금액이 지금 그 아랫줄에 있죠. 이 금액에는 단가 곱하기 매수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이제 땅땅땅 찍을 때마다 몇 번 찍었는지 그 매수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고 금액도 그 매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금액이라는 거는 단가 곱하기 매수라래요. 매수는 지금 이곳에 이제 나타날 거니까 그 값을 이제 매수로 우리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 택 상자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럼 얘랑 서로 곱해서 이 금액이라는 요 택 상자에 나타나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핀 단추를 뭐 했을 때 눌렀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게 이제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스핀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스핀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매수 스핀이라는 게 체인지 변경이 될 때마다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이 폼을 봤을 때 요 스핀 단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이 속성창에서 이름을 보니까 매수 스핀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고, 그 앞에 있는 요 택상자요. 요 택상자는 찍어 보니까 그냥 매수라고만 그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금액이라는 요 택상자요. 요 택상자 찍어봐도 얘는 그냥 금액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단가 곱하기 매수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단가라는 요 택상자 찍어보니까 그냥 단가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 택상자에 나타나게 할 거니까 그때 그 택상자 이름이 우리 매수였죠. 매수라는 그 택상자가 있다. 그 택상자의 우리 밸류 값은 이제 어떤 거 넣어달라. 우리 매수 스핀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그 값이 이제 변하겠죠. 그때 매수 스핀이라는 그 증감 단추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이제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텍스트 상자고 얘가 이제 스핀 단추겠죠. 그 스핀 단추가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그 매수 스핀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우리가 텍스트 상자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줄 써준 거고요. 그때마다 이제 금액도 나타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때 금액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있다. 그 금액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우리 밸류요. 그 값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가 이제 단가 곱하기 매수를 해주면 되겠죠. 매수는 총 매수가 지금 이곳에 나타날 거고 단가는 지금 이곳에 나타날 거죠. 해서 얘랑 서로 곱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가라는 그 텍스트 상자의 밸류 값을 곱해라. 뭐랑 곱해라? 우리 매수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서로 곱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쓴 게 우리 단가라는 그 텍스트 상자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매수라는 그 텍스트 상자요. 해서 그 텍스트 상자의 값들을 서로 곱해서 금액을 계산해서 금액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써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티켓 예매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죠. 그때 이제 단가요. 단가는 이제 여기다가 1,00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곳에 이제 1이다. 그렇게 나오죠. 제가 단가를 이제 1,000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을 해서 1,000원하고 금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한번 더 찍게 되면 지금처럼 1,000 곱하기 2를 해서 2,000원하고 금액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5장을 찍게 되면 1,000원 곱하기 5를 해서 5,000원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증감 단추를 요걸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이제 감소를 시켜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감소된 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때 단가 곱하기 우리 매수를 해서 3,000원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이제 확인까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티켓 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티켓 예매 이거부터 클릭 좀 하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 폼에다가 뭐를 하고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요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폼에 있는 이 데이터가 워크시트의 가장 마지막 행에 해당 위치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폼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제 새로 이제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표가 시작되는 게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위에 2번 행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 A의 3번 셀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입력행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폼에다가 이곳에다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만약에 전부 다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영화명이라는 요 콤보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은 우리 A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단가는 이제 B열에 들어가면 되고, 매수는 이제 C열에, 그리고 금액은 이제 D열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이제 A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1열이고,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 여기가 4열, 여기가 이제 5열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은 입력행, 1열에 들어가면 되고, 단가는 입력행, 2열에, 매수는 이제 입력행, 3열에 들어가면 되고, 금액은 이제 입력행, 4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할인 금액이라는 그 필드도 있는데, 지금 우리 폼에는 할인 금액은 없어요. 그때 우리 세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할인 금액이요. 이 할인 금액은 입력받은 그 금액이 4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이제 10%가 이제 할인 금액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만약에 4만 원 이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할인 금액이라는 거는 언제 표시해줘요? 금액의 값이 이곳에 계산된 그 금액이 4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금액의 10%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 이거 먼저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비주얼 베이직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요. 우리는 이때 요거를 이제 언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폼에서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단추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인데, 그 입력이라는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입력행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라? 입력행은 아까 제가 A의 3번 셀을 기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의 3번 셀을 기준해서 로우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제 A의 3번 셀에 행 번호를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A의 3번 셀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A의 3번 셀에 current region rows count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current regio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rows coun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입력행을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구했고, 우리가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이제 옮겨줘야 돼요. 그때 이제 셀에다가 이제 셀에다가 이제 옮기는데, 우리가 구해놓은 입력행, 1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 1열에는 우리 영화명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요 콤보 상자의 이름을 땅 하고 찍어보면 속성창을 봤을 때 그냥 영화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화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해서 영화명하고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의 이름을 써주고,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밸류, 그 값을 우리 입력행, 1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그대로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한 다음에 2열 거, 그 다음에 3열 거, 4열 거, 5열 거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열 번호만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2열에다가 3열에다가 4열에다가 이제 5열에다가 각각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건데, 우리 영화명은 이제 우리 1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단가는 이제 2열에, 매수는 이제 3열에, 금액은 이제 4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우리 입력행, 2열에는 우리가 단가를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입력행, 3열에다가는 우리 매수를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입력행, 4열에는 우리 금액을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입력행, 5열이 우리 아까 할인 금액이었죠. 근데 이 할인 금액에다가는 우리가 계산한 그 금액이 값이 이제 4만원 이상일 때만
금액의 이제 10%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금액이 4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if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if 써주고 내가 지금 금액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금액이라는 게 우리 요 금액이라는 이 우리 tex상자에 들어있죠. 그 tex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value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4만 원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 금액이 4만 원 이상이야. 만약에 4만 원 이상이라면 우리는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요. 금액이라는 그 tex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에다가 곱하기 0.1을 해주면 되겠죠. 0.1을 하게 되면 이제 금액의 10%그 금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 금액을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end if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4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그 값이 이제 금액의 값이 4만 원 이상일 때 금액의 10%가 표시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금액 곱하기 0.1 그렇게 한 그 값을 금액의 10%그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이제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할인 금액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계산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을 보면은 영화명이요. 영화명 앞에는 입력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를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우리 엑셀 좀 보자고요. 자,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서 지금처럼 영화명이 지금 파란 하늘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가 입력하고 매수 이제 찍어주고 금액 이제 짜잔하고 뜨면 우리가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눌렀을 때 이곳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돼야 돼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영화명을 봤을 때 앞에 1, 2, 3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붙어 있죠. 요 영화명 앞에 써져 있는 이 숫자요. 이 숫자는 입력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래요. 번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여기에는 이 영화명이라는 요 칸에는 4번 파란 하늘 그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이라는 거 그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입력이 될 때 우리 입력행이라는 걸 이미 구해 놨죠. 자, 우리 지금 A의 3번 셀을 기준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 줬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을 구했을 때 그때 지금 요만큼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그 입력행은 이제 7번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 7번일 때는 우리 영화명 앞에다가 이제 4번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번호, 이 입력행에서 빼기 이제 3만 해주면 되겠죠. 빼기 3을 하면 이제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해서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또 그 다음 데이터를 또 입력해 주고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여기에는 이제 5번 하고 이제 영화명이 쭉쭉쭉 써져야 되겠죠. 그때 지금 이곳까지 여기까지 7행까지 이제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때 이제 입력행을 구하게 되면 입력행은 이제 8이라고 나올 거고 8에서 또 3을 빼주면 5하고 그렇게 이제 번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7행에도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8행에도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데이터를 또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때는 이곳에 여기가 이제 4번이죠. 여기가 이제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하고 영화 제목이 이곳에 쭉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9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또 9에서 3을 빼주면 6하고 그렇게 이제 번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번호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입력행 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행에서 빼기 3을 해서 우리가 요 번호를 이 순서 번호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 폼은 이제 닫아 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 구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이제 영화명 앞에다가 이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력행이 있다. 그 입력행에서 빼기 3을 해달라. 빼기 3한 그 값을 앞에다가 먼저 출력해 주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영화명이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명이 입력되는 그 순서의 번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번호 출력하고 이어서 영화명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금액이요. 금액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식을 지정할 때 우리가 이제 포맷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금액을 이제 집어넣을 때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포맷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맷이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의 값을 이제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해달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샵,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맷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어서 이제 금액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할인 금액을 이제 계산해 주는 거는 다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폼에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영화명하고 단가하고 매수하고 금액 이 네 곳에는 새로운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내가 폼에다가 썼던 이런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우리 엑셀로 이제 입력이 되겠죠.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사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게 이 네 곳에는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게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 이제 컨트롤들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영화명이요. 자, 영화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는데 그 콤보 상자의 밸류 그 값은 이제 비어있는 값으로 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단가라는 거요. 단가라는 거 일단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요 매수라는 것도 요것도 이제 복사해서 쓸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금액이요. 금액도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비어있는 공백을 이제 넣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코드를 쭉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을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이제 A의 3번 셀의 기준에서 전부 다 이제 구해줬고 그때 이제 입력행 컴마 1열부터 시작해서 4열까지 우리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요. 영어라는 그 콤보 상자의 값을 이제 집어넣어 달라. 단가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넣어달라. 매수라는 그 텍스트 상자의 값을 집어넣어 달라. 금액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의 값을 이제 집어넣는데 이 금액은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써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인 다음에 그 값을 입력행 컴마 4열에다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영화명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입력행 컴마 1열에 집어넣을 때는 앞에다가 입력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를 이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력행에서 -3을 해서 그 순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서에 해당하는 그 번호를 먼저 출력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영어명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는 할인 금액을 이제 표시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할인 금액은 언제만 표시해라? 금액에 들어있는 그 값이 4만원 이상일 때만 금액의 10%한 그 값을 이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금액의 값이 이제 4만원 이상이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면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니까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 컴마 5열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엑셀로 싹 다 이제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영어명부터 시작해서 금액까지 싹 다 비어있는 빈 공백을 넣어달라. 그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서 요거 이제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티켓 예매라는 거,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파란 하늘,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내일로 이제 변경을 시킬게요. 그리고 이제 단가요. 단가는 여기다 이제 만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이제 우리 3장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럼 이제 금액은 자동으로 이렇게 3만원 하고 뜨겠죠. 그때 지금 금액이 이제 3만원이니까 할인 금액은 있다 없다? 없다. 왜? 할인 금액은 우리 금액이 4만원 이상일 때만 금액의 10%가 표시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3만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할인 금액은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입력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4번 내일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고, 그때 이제 단가는 10,000원이다. 그리고 매수는 이제 3장이다. 그리고 금액은 총 30,000원이다. 그랬을 때 우리 할인 금액은 없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입력해 볼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별자리 요거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단가는 이제 10,000원이라고 또 똑같이 이제 입력할게요. 10,000원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매수는 5장을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금액이 이제 50,000원이죠. 50,000원이니까 이제 금액이 40,000원 이상이니까 금액의 10%그 값이 이제 우리의 할인 금액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때 앞에 보니까 이렇게 입력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가 나타나고 영어명이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 4개 컨트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이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문제 풀 거 다 풀고 확인까지 전부 다 이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프로시저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만약에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꼭 반드시 암기를 먼저 하세요. 암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